자, 이제 앞에서는 이제 확률의 정의를 배우면서 확률을 주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학적 확률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도 좀 다뤄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즉, 복잡한 사건에서의 확률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공부합니다. 응? 무슨 사건? 복잡한 사건. 즉,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구분하자면 쉬운 문제는 사건이 간단한 거고 어려운 문제는 사건이 복잡한 거야. 그 차이입니다. 응? 복잡한 사건은 아무래도 확률 구하기가 좀 어렵고 복잡해. 그때 좀 더 효과적이고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전체 교과 내용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전체를 잠깐 다루자면, 지금 단원에서는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여사건의 확률만 다루고, 확률의 곱셈 정리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소개는 할게요. 왜냐하면 좀 더 수학적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뒤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되고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라는 걸 좀 알아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정확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뒤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하지만 이제 간단한 건 이걸 먼저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겁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사건이 이런 거야. 어떤 사건을 구하겠는데 사건이 하나가 두 개, 여러 가지 있어. A 또는 B 또는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될 때, 이럴 때 이제 확률의 덧셈을 구하는 방법은 A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B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C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쉽거든. 그런데 이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는이면 보통 더하기. 이게 덧셈 정리고요. 이게 이제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보통 이제 곱하기가 들어간다. 이게 확률의 곱셈입니다. 확률의 곱셈은 생각보다 조금 정확히 가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여사건 확률이 이런 거야. 사건이 이제 A, B, C만 있는 게 아니라 쫄라 많아. 아, 이 녹화하고 있지. 잠깐 걸러 들으세요. 자, 또는 D, 또는 E, 또는 이게 굉장히 많아. 너무 많아. 아, 이걸 또 덧셈 정리 이용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때 한 번쯤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여사건. 전체 사건에서 요런 것들을 빼고 난 사건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계산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단원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풀어야 될 확률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야? 포인트는 복잡한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론은 간단하지만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알겠죠? 예? 저기 무한국어에서 겹치는 거 빼야 되지 않나요? 아, 방금 이제 확률의 덧셈인데 겹치는 거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맞는 얘기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만 하는 거고요. 자, 일단 확률의 기본 성질 잠깐만 다룹시다. 자,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확률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좀 다룰 거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잠깐 확인하러 갈까 합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일단 이미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자체는 가장 작아봐야 0, 가장 커봐야 1이죠? 그 밖의 값을 벗어날 수 없죠? 그지? 그럴 때 0이 나오는 거는 뭐가 되는가? 공사건의 확률, 즉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 확률의 값이 1이 나오면 뭐가 되죠? 전사건의 확률,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확률이 1이면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확률이 0이면 사건 A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복잡한 사건을 구하는 방법,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여기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방법을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자, 복잡한 사건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복잡한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쓸 거냐?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수학 기호로 표시했어요. 우리가 복잡한 사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한 걸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개, 4개, 5개 이상도 쓸 수 있겠죠? 일단 복잡한 사건이 얘야. 해석하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야. 동시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지? 앞에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앞에서도 했었어요. 이거 합의 법칙, 고의 법칙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야. 자,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고,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계산하는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고, 이걸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얘를 우리가 A, B 따로따로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앞에서 배웠던 합의 법칙이죠. A 사건의 경우의 수 더하기 B 사건의 경우의 수 하면 되죠. 이때 포인트는 더하기야. 그런데 혹시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빼야 했었죠? 네? 이건 중복되는 경우였었죠? 어쨌든 더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일단 확률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앞에 계산은 이제 확률의 계산을 한 개의 분수꼴로 계산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덧셈 정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부터 확률 값을 다 따로따로 구하자는 거야. 전부 다 아예 따로따로. 즉 요거 실제로 NS분의 계산 생략할까요? 이렇게 NS분의 NA 즉 PA 사건의 확률을 따로 구하고 NS분의 NB 즉 B 사건의 확률을 또 따로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된다는 거야. 중복되는 거 없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혹시 중복되는 거 있으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요 A 교집합 B 즉 중복되는 사건의 확률을 또 따로따로 구해서 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중복이죠. 이론적으로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방법적인 거 중요합니다. 근데 방법을 잠깐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즉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한 개의 분수로 계산하는 거야. 한 개의 분수꼴로 계산합니다. 이건 뭐야? 이건 여러 개의 분수로 계산하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경우의 수 계산이 중요한 거고 이쪽은 복잡한 사건을 구성하는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방식은 이해 갑니까?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랑 얘랑 똑같지? 아니, 물론 똑같은 거지 이론적으로. 근데 방법만 다르다는 거야. 이건 경우의 수를 주로 쓰는 거고 이건 뭐야?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한다는 거야. 자, 이제 말이 필요 없고요. 예를 잠깐 들게요. 자,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는 경우. 이게 뭐야? 서로소죠? A, B가 서로소, 즉 중복되는 경우 없는 경우 그냥 바로 더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두 개의 사건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수학적 확률을 이용하면 한 개 분수로 계산하면 돼. P 이꼴 한 개의 주사를 던졌으니까 6분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그러면 2배수 경우의 수 또는 3배수 경우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거야. 그럼 따라서 6분의 2배수가 되는 게 몇 가지야? 2, 4, 6, 3개, 3배수 2개, 하나가 중복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수학적 확률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요 덧셈 정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그냥 2배수가 나올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 그 다음에 3배수가 나올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는가? 더하면 되고 혹시나 중복되어 있는 경우 있으면 6배수죠? 6배수를 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뭐야? 6분의 3. 요거는 6분의 2. 요거는 6분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어떤 게 낫냐? 어떤 게 낫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문제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주사에 A, B 동시에 던져 눈의 합이 5 또는 8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자, 5 또는 8이 될 확률을 구하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 또는 8이 곁수로 세도 되지만 5에 나올 확률, 8에 나올 확률을 구하면 훨씬 더 쉽잖아. 그럼 5가 나올 확률은 뭐가 돼? 6분의 1. 8에 나올 확률은 눈의 합이구나. 예. 큰일 날 뻔했네. 한 개 주사위가 두 개 주사위인데, 그죠? 따라서 5가 나올 확률, 8이 나올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도 된다는 거야. 5가 나올 확률은 뭐가 되니? 6의 제곱분에 5가 나온다는 거 이제 1, 2, 3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1, 4, 2, 3 그리고 각각 두 개씩 나오겠지? 그렇지? 몇 가지야? 네 가지 더하기 8이 될 확률 어떻게 됐어? 2, 6 그 다음 3, 5 4, 4가 있는데 각각 얘네들은 두 개씩이니까 둘, 넷, 다섯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6의 제곱분에 5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된다는 거. 중복될 일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제 3번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도전! 자, 이제 식만 썼으면 되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흰 공 4개, 붉은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2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2개 모두 같은 색. 자,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이 사건 사실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뭐죠? 2개 모두 같은 색이라는 것은 2개 모두 흰 공이거나 또는 2개 모두 붉은 공이거나 또는 2개 모두 검은 공가 되는 거지. 사건이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3가지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사건이야. 그때 이제 판단하는 거야. 그냥 한 개의 분수로 구할 거냐, 경우수 구해서. 아니면 따로 구할 거냐. 일단 배우는 게 따로 하는 거니까 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흰 거가 2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몇 개야? 4개, 3개, 2개 합치니까 9개죠? 그죠? 그러니까 9C2분의 흰 공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니까 4C. 간단하죠, 사실? 더하기 또는인 거니까. 역시 9C2분의 2개 붉은 공,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죠? 3C. 더하기 2개 검은 공, 9C2분의 2개 검은 공이니까 몇 개? 2개 중에 2개 선택하면 2C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일단 방법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의 문제 풀 때 이렇게 동시사건이 아닌 복잡한 사건이 구성될 때 동사건이 아닌 경우는 접속사 오화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때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해도 된다는 거야. 정리되는 거 이제 이해가겠죠? 자, 이번에 이제 확률의 곱셈은 이제 패스하고 6건의 확률을 사용하는 경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1 빼기 A 여사건의 확률을 해도 돼. 뭐 당연한 얘기야. 중요한 거는 이걸 언제 쓰느냐야. 언제 쓰느냐? 그거는 이 사건이 우리 녹화하고 있지? 엄청나게 여러 개의 사건으로 돼 있을 때. 여러 개 사건, 뭐 대여섯 가지 아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하나가 빠져 있어. 얘가 A 여사건이야. 그러면 A, B, C, D의 사건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2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2의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지. 이럴 때 쓰는 게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즉 언제만 쓴다고? 여러 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녹화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너희들이 좀 느끼는 바가 없는 것 같아. 어떠냐면 이럴 때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좀 각인이 되나요? 이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3개 예를 들어서 예제 1번 도전합시다. 자, 1번은 선생님이 같이 할 테니까 2번 한번 해보세요.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이 각각 A, B, C를 할 때
1번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요거 짝수일 확률 2분의 1, 요거 짝수일 확률 2분의 1, 요거 짝수일 확률 2분의 1에서 곱하면 돼. 이러지 마세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건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 자, 셋 다 짝수가 돼야 짝수가 되나? 아니죠? 자, 사건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모두 다 짝인 경우도 있겠고 두 개가 짝이고 하나가 홀수인 경우도 있겠고 홀수는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쓰면은 짝, 홀, 짝도 있고요. 홀, 짝, 짝도 있고요. 이것만 있나? 아니지. 하나만 짝수가 돼도 되지. 어차피 짝수에 2가 들어가니까 2가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 있고 둘 다 홀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여러 개 사건이 있나요? 무지 많습니다. 자, 이런 걸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고 싶지는 않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하나 빠졌나요? 다 홀이죠? 그래서 얘는 여사건, 요거의 여사건. 실제 이거 아닙니다. 자,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요거 여사건은 뭐야? A and B and C가 모두 홀수인 확률을 요 사건이 이제 여사건이야. 그래서 이거 1에서 빼면 된다는 거. 오해할까봐 고칠게요. 여사건입니다. 그럼 확률 어떻게 하면 돼? 잠깐 확률은 전부 이거는 아까는 아니죠. 여기는 확률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에서 다 곱해도 되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전체는 1 마이너스 8분의 1, 즉 8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때 쓰는 게 여사건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분위기 파악했으니까 2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자, 어떤 확률이냐?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 곱하기 C 빼기 A가 0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건을 파악해 봅시다. 일단 먼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돼. 전체 곱이 0이 된다는 정도는 알 거야.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A와 B가 같아야 되는 거고 얘가 0이 된다는 건 B하고 C가 같아야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것은 C하고 A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question A, B, C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라고 하면 선생님 삐집니다. 사건 잘 파악합시다. 뭐죠? 이건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은 얘도 0이야 되고 그리고 얘도 0이야 되고 얘도 0이야 돼. 모두. 그럴 필요 없죠? 적어도 하나만 0이 되니까 이건 뭐야? 우와. 자, 그러면 결국 이 세 개의 사건이 5화로 돼 있으니까 합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해도 돼. 그러나 더 간단한 게 있죠. 딱 본 순간. 적어도 하나가 0이 된다는 것은 딱 하나가 여사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뭐죠? 셋 다 다른 거지. 선생님이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확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이 사건 파악이 어려워. 응? 사건은 뭐가 나올지 몰라. 나중에 가면 뭐 야구도 나오고 농구도 나오고 스포츠도 나오고요. 우리 맨날 주머니에서 뭘 뺀다 이러고도 나오고 주사위도 나오고 이런 수학적 소재도 나오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파악하고 훈련하는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요령이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냥? 자, 따라서 지금 다시 여사건을 이용하면은 뭐야? A하고 B하고도 다르고 C도 다른 이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반드시 아니 이게 좀 더 편하다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구해야 되지. 근데 귀찮잖아. 그래? 식을 다 꾸미면 따라서 1 빼기
요것만 구하면 되죠. 자, 이거 뭐죠? 전체의 경우수는 A, B, C가 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거니까 6의 세제곱, 즉 6파이 3분의. 요 경우수 이제 체크해야죠. 요거 어떻게 될까요? 6P3이죠? 왜? 6P3의 의미는 순서 나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 6, 여기는 하나 빼고 5, 여기는 하나 빼고 4개니까 이것의 계산을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 마이너스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약분 얘를 약분하면 이거 3, 3 되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9분의 5 즉 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하죠. 이럴 때 쓰는 방법, 반드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럴 때 쉽게 구하는 방법, 즉 사건이 너무 많아, 그때 여사건은 좀 적어, 그럴 때 쓰는 계산 방법입니다. 많이 이용하기 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개념만 잡았지만 실제 문제 연습 많이 하세요. 사건은 되게 복잡할 겁니다. 알았죠?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여사건의 확률 계산하는 요령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복잡한 사건을 좀 한번 연습합시다. 자, 도전하세요. 도전! 자, 봅시다. 1에서 50까지 숫자가 적힌 50개의 공이 주머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게요. 1, 2, 50. 자, 그때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이렇게 다 꺼내서 공의 숫자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요게 P not 2배수 and not 3배수 이런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닌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건 파악해 보니까 뭐가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 7의 배수도 볼게요. 7의 배수도 있습니다. 7의 배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14 이런 건 또 되잖아. 그죠? 5배수도 있는데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10 같은 것도 되잖아. 쌍놈의 거. 그죠? 아,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좀. 영상 찍는데 이렇게 말로 하긴 좀 그렇고. 딱 각인이 되죠? 자, 그럴 때 한 번쯤 뭘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의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사건이 복잡하면 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사건이 간단하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전체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사건이 뭐죠? 자, 이제 선생님이 수학에서 필요한 기호를 썼습니다. not 2의 배수 and not 3의 배수. 여사건 전체의 부정입니다. 헷갈릴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될까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입니다. 이제 정확히 되죠? 자, 명제를 1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돼. not 2의 배수 and not 3의 배수, 이걸 부정하면 뭐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죠? 확실하죠? 그래서 2 배수 또는 3 배수가 되는 거. 이게 여사건이야. 그럼 이걸 전체수 빼면 돼. 자, 계산하기 전에 선생님이 또 한 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숫자 계산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습관이 매우 좋습니다. 확률은. 그래야 실력도 많이 느니까. 그래야 복잡한 사건 풀기도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로 안에다 대상 사건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대사건을 우리가 수학 용어로 이렇게 써버리면 습관. 이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구할까? 이것도 또는 됐으니까 여사건 자체도 어떻게 해요? 간단하지 않죠? 무슨 법칙 쓸 수 있어요?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전체 P 2배수 그럼 더하기 P 3배수 중복되는 거 있죠? 빼기 P 6배수 해서 빼면 될 겁니다.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요. 자꾸 이렇게 식 쓰는 습관은 좀 하기를 강력
권고합니다. 응? 안 한다고 때려 죽이지는 않겠지만 분리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고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2배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간단하죠. 50분에 몇 개 돼요? 2배수 이거 나눠버리면 25개. 아주 간단하죠. 그죠? 나눗수 하니까. 이것도 50분에 3배수 50을 3으로 나누면 16 되겠네요. 오케이. 6, 3, 18. 오케이. 빼기 50분에 6배수 9 안 되고 8. 오케이. 6, 8, 48. 알겠죠? 이렇게 식을 좀 정갈하게 쓰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 권고 합니다. 중학교 때처럼 숫자 계산만 삐리삐리삐리 하지 마세요. 그럼 중학교 수준의 지금 이런 예제 같은 간단한 것만 풉니다. 실제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개념 설명이니까 간단한 사건을 주로 했지만, 자, 우리가 선생님 우리 또 수업 때 풀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잡한 사건 풀 때 이런 걸 쓰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한 사건 가지고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 푸는 걸 했고요. 자, 복잡한 사건 여기 오면은 조금 이제 시험에서 뭘 요구하냐면 이 전체 구조에 대한 수학적 기호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유형만 잠깐 체크하고 이 단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